코체코체 코미디언의 책 읽기. 예. 네, 2023년 8월 20일 일요일. 오랜만에 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좀 바빴어요. 제가 압구정에 아트지트라는 코미디 클럽에서 매일 이제 공연을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고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네. 하지만 책은 뭐 어떻게든 시간을 쥐어짜내가지고 꾸역꾸역 읽어야 되겠죠. 이 책이라는 거는 진짜 눈에 보이는 효과를 보이는 건 아닌데 의무적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 예. 가만히 돌아보면 이 책 때문에 인생에서 받은 이 아주 좋은 태도, 이렇게 간지나는 태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읽고 싶고,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를 매일 하게 됐으니까 더 말을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 얘기하기 전에 시사 얘기도 조금 하고 싶은데, 최근에 끝난 우리 잼버리 사태, 잼버리로 아주 뜨거웠죠. 네. 그 땡볕에 우리 캠핑이 하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도 뭐 10대 20대 땐 젊어 고생 사서 하자 라는 주의로 여기저기서 고생 뭐 저거 힘들다 하면 저도 도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슈퍼 땡볕 개 더울 때 8월 제일 더울 때 그 새만금 그쪽에서 제대로 뭐 정비도 안 된 그쪽에서 야영을 한다. 근데 뭐 생존 훈련이 아니라 그냥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그거? 예? 살아나는 놈 아니면 도망치는데 성공하는 놈만 살 수 있고 나머진 다 죽어라. 거의 뭐 오징어 게임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 표정 보니까.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이정재가 막 엄청 많더라고. 우리 외국인처럼 생긴 이정재였지만 뭐 어쨌든 잼버리 사태 때문에 뜨거운데 이것도 뭐 책임을 서로 떠넘겨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 처리해야 될까? 내가 봤을 때 그냥 거기에 발 담근 사람들 그냥 다 싸그리. 어떻게 하면 이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해졌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처리가 복잡해지고 행정처리가 복잡해지니까 뭔가 뭐 쏟아지는 서류들을 다 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그런 일을 추진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득이 있어서 보니까 호화여행 뭐 많이 다녔더만요. 저도 잘 압니다. 뭐 그런 기관 돈으로 제가 MC일도 했었는데 유명 가수도 부르고 뭐 사회자도 부르고 자기들 맛있는 거 호텔 연회장에서 먹고 이 걔네들이 합리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돈이 남으니까 돈을 쓰는 거예요. 제가 어디 사회 나가면 뭐 1시간에 뭐 40만 원 그냥 받거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돈을 쓸 수 있는 집단에서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솔직히 말해서 사회 보는 거 뭐 조금 까불 수 있고 남들 앞에 설 수 있으면은 조금만 훈련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누군가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정말 넘쳐나는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써제낀다 이겁니다.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제가 삶을 살면서 깨달은 게 참 많아요. 돈을 즐겁게 벌어야 된다.
이 돈 즐겁게 안 벌고 막 악착같이 벌다가 막 죽을 때 후회하면서 죽으면 그것만큼 이 세상에서 억울한 게 없겠다 싶어서 좀 즐거운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코미디언, 스탠드업 코미디언 사람들한테 웃음도 주고 보람도 주고 나도 즐겁고 했는데 돈벌이가 너무 안 돼. 자주 후회합니다. 악착같이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뭐 저는 만족합니다. 제 인생. 돈을 조금 못 벌어가지고 늘 이 불안감을 갖고 살죠. 이제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감은 그냥 제 친구예요. 반갑다 친구야. 아침부터 또 일어나서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구나. 난 전혀 외롭지가 않아. 이 불안감 때문에. 아무튼 뭐 친구가 한 명 더 생긴 기분이고 앞으로 왕따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묻지마 폭행 사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요즘 신림동에 왜 그렇게 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까? 뭐 신림동 공원인가 뭐 또 거기 한 여성이 강간을 당하고 또 살해까지 됐다던데. 저는 사형을 찬성하자, 강력 범죄자들 사형하자 이런 주의는 아니에요. 근데 강력 범죄자들 이제 고문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희망 고문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처럼 뭐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했다. 그러면은 희망 고문을 시키는 거죠. 그 범죄자한테 가가지고 다행히 여성이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났고 그다음에 생명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다행히 또 이 현대 의술로 살리게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행이군요. 사실 그렇게까지 끔찍한 짓을 저지를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안도할 때 구라야 이 씨바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정말 더럽고 남자 강간을 좋아하는 어떤 범죄자를 그 범죄자랑 같이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를 강간한 이 씹새끼 바로 그 남자 강간범한테 강간 당하겠죠. 강간 당하고 분명 괜찮다고 했는데 구라라고 이 새끼야 이러면서 똑같이 이제 살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자 강간범도 자기가 이 막 교도소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이 해방이 되겠죠. 그럼 또 당분간 교도소에서도 좀 얌전히 지낼 거고. 그리고 그런 씹새끼는 정말 천벌을 내릴 수도 있게 된 거니까 정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무튼 이 묻지마 범죄자들 걸리면 가만 안 둔다. 자,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인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저는 코미디로서 우리나라의 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좀 풍자하고 싶었던 거니까 혹시나 불편하셨던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컨셉을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예. 저는 요즘 맨날 스탠드업 코미디가 뭘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사람들한테 웃음을 줘야 되는데 소재가 세고 발언이 강력할수록 웃음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예. 건강한 웃음 힘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웃을 수 있는 유머 소재 그런 거는 한 30년 코미디 한 사람도 5분 이상 하기 힘들 거예요. 뭐 그런 걸 찾아서 노력을 할 건데 저는 그냥 찰스 부코스키라는 이 시인이 예술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위험한 일을 품위 있게 하는 것이다. 저는 뭐 이제
위험한 경계선을 한번 넘어보려고 합니다. 제 말이 거슬리는 분들은 지금 당장 꺼주시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악플 달면 지울 거니까, 아니면 욕하거나 뭐 아무튼 물러나 주시고 속 시원하게 어떤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발언 들으실 분들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러면서 책 소개를 한다. 네, 컨셉이 그냥 거의 몇 화 되지도 않았는데 확확 바뀌죠. 네, 제가 옛날에 정말 문학 할 때는 정말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누구한테 내 문장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썼다 지우고 그러다 결국 글을 못 쓰게 됐죠. 네, 찰스 부코스키의 이 말, 누군가는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위험한 일을 품위 있게 하는 것. 저는 이 말이 참 와닿네요. 예. 저는 위험한 소재로 코미디 하는 거를 품위 있게 한번 해보는 게 꿈이 됐고, 또 위험한 일을 품위 있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좀 센 얘기를 하자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난간에 매달려서 자위를 하면은 그것도 예술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어제 코미디로 짠 거예요. 예. 이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헛소리하고 더러운 얘기하고 추잡한 얘기, 어떻게든 웃기기 위해서 오만 잡소리를 하는 게 이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예술의 치명적인 치명적인 추악함이죠. 예. 뭐 어쨌든 저는 책은 꾸준히 읽을 거라서 근데 마케팅 관련 책으로 이 뭔가를 하자니까 쉽진 않네. 예. 또 오늘도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필사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소개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많이 뺄게요. 예. 첫 번째 문장.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아니다.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하면 된다. 자신을 보호하라. 내일도 당신이 필요하니까. 이 세스 고딘이 마케팅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막 성격이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 막 다 때려치고 싶고. 근데 그런 거를 함부로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이 코미디 공연 진행하다 보면 코미디언들을 소개하고 그날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을 호스트라고 하는데, 그 호스트들이 제 소개를 정말 죽같이 정말 막 기분 나쁘게 하거나 아니면은 막 그냥 재미없어가지고 공연이 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 그 친구한테 야, 너 오늘 왜 이렇게 병신같이 재미없냐? 뒤지고 싶냐? 뒤질래?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진짜 화낸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연기를 해봤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친구도 누군가한테는 아들, 딸일 텐데 뭐 코미디언들이 거의 다 남자라서 거의 다 아들이겠지만, 아무튼 성격을 드러내봤자 이 손해만 보더라고. 그냥 우리 감정을 이제 쏟아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들이 다들 있잖아요. 뭐 가족이나 친구나 감정 배출구들. 걔네한테 해요. 걔네한테 개새끼 진짜 막 다 때려. 다 풀고 이제 직장 동료들한테는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너무 주옥 같아서 오늘 제 기분도 정말 주옥 같아요. 이렇게 하라고요. 웃으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힘냅시다. 힘. 네. 아니면 저처럼 팟캐스트 하세요. 이 예술 활동하면 뭐가 좋냐? 감정 배출을 이 예술 활동으로 할 수 있어요. 예. 아주 근사한 핑곗거리죠. 제가 문학 작가들도 봐도
미친 또라이들이 개 많아요. 네. 결국 또라이들 관종이에요, 다. 뭐 그렇다고 예술가들을 다 폄하하는 건 아니고 거의 대다수를 폄하하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이 마케팅을 평생 공부한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도 일할 때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응?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해라. 그냥 앞에서 주옥 같은 소리 하고 그 친구들한테 술이나 뭐 선물해주면 되잖아요. 예. 돈이 짱! 사실 저는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제 와이프랑 맨날 같이 얼굴 보고 지내잖아요. 너무 행복한데 저는 제 와이프한테는 감정 배출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와이프가 저한테 실증 낼까봐. 와이프는 제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꼬셔야 하는 변덕 심한 여자친구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 와이프는 변덕이 심해가지고 매력 지수가 떨어지면 얘는 날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안심하면 끝장납니다. 일단 연애는. 네. 결혼 마찬가지예요. 왜 이혼율이 높아지는 줄 알아요? 그 남편들이 아내한테 졸라 긴장을 빼고 그냥 막대해서 그래. 나는 평생 제 와이프를 긴장시킬 겁니다. 자, 또 재밌는 문장이 뭐가 있냐면 번성하는 기업은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 비논리적인 노력을 한다. 이런 문장이 있네요. 그냥 졸라 노력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졸라 큰 기업들은 진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요. 실제로도. 근데 무슨 분야든지 노력은 진짜 당연한 건 것 같아요. 예, 저 스탠드업 코미디 할 때도 잘하는 사람들 또는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봐도 외국 다큐멘터리죠. 막 정말 뛰어난 코미디언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더라고요. 예. 일주일에 최소 5번 이상 오픈마이크라고 누구나 설 수 있는 무대가 있어요. 코미디를 할 수 있는 무대 5분 정도 주어지고 술집에 온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농담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인데 그 일주일에 최소 5회 이상 매일매일 이제 자기 분야를 생각하는 거죠. 예. 번성하는 기업, 성공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비논리적인 노력을 합니다. 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노력이 효과가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해야 됩니다. 그냥 해라! 자기계발서 정말 한 28,070번 나온 문장이죠. 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자꾸 저잘 그릴까요? 100년 뒤에도 똑같은 소리 할 겁니다. 사실 성공하는 비결은 졸라 단순해요. 단순한데 다만 실천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뭐 어떡할래? 성공할래?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래?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나는 이거 팟캐스트 솔직히 하고 싶겠어. 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낮잠 자고 싶었지만 켠 이유가 물론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활동은 아닌데 또 아침부터 일어나서 말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뭔가 컨텐츠도 남겨야 제 네임들을 사람들한테 알릴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켠 건데 저는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 되려면 나 오늘 하루 노력했어 라는 생각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생각해요.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습관이 되면 내가 이게 노력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안 들 정도로 그냥 하루의 일상의 일부가 돼요. 예. 저 요즘 맨날 크로스핏 하는데 그냥 합니다. 일단 그냥 이유 안 물어요. 그냥 해요.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2km 뛰어가서
1시간 운동하고 스트레칭 조금 하고 다시 2km 뛰어오면 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하기 싫지. 하기 싫은데 공연 보러 온 여자 관객들이 내 몸 보고 좋아하니까. 제 와이프도 그럽니다. 무대에선 코미디언은 웃긴 것도 중요하지만 매력적이어야 된다. 여자를 홀릴 수 있어. 이런 말 해서 좀 죄송한데 좀 쟤랑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된대요. 예. 아무튼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문장도 재밌네요. 당신이 예상한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떤 두려움을 가졌는지 살펴라. 불곰에게 잡아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꿈을 품기 어렵다. 심지어 모두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상상이라고 해도 말이다. 야, 이 말 너무 재밌잖아요. 예? 내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뭘 계획을 했는데 예상한 대로 이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을 가졌는지 살펴야 돼요. 예. 여러분, 그 먹고 사는 게 생사가 위협을 받으면 꿈 이런 거 품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층민일수록 꿈 같은 거 없는 거야. 중산층 이상, 상류층 이상 돼야 고상한 생각을 품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품게 되면 뭐 우울증도 걸리고 막 사람이 우울해지거든요. 깊게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요. 네. 저는 근데 예전에 문창가 다닐 때 돈 없었는데도 그냥 계속 그런 책을 보니까 우울함이 생기더라고. 아무튼 뭐 어쨌든 나는 그때 돈은 충분하진 않았지만 뭐 밥을 굶을 정도는 아니었고 시간 부자였지. 일단 부자라는 게 시간도 많아야 돼요. 예. 졸라 통장에 돈이 많이 꽂혀도 뭐 그 사람이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시간이 뭐 하루에 1시간도 없다. 난 부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만들어야지 부자지. 뭐 아무튼 여기에서도 불곰에게 잡아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꿈을 품기 어렵다. 야, 내가 청취자 여러분에 하나 물어볼게. 당신들은 오늘 어떤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다? 아니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대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다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 아무도 당신한테 그렇게 생각하라고 안 했는데 우리 법륜스님이라도 아마 이렇게 조언을 해줬을 거예요. 우리 법륜스님 정말 명쾌하잖아. 응? 당신이 그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혼자 그래. 상상해놓고 아무도 안 시켰어요. 혼자 그래 스트레스 받는 거야. 우리 법륜스님 이렇게 막 하잖아요. 예. 여러분들 어떤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저는 옛날에 뭔가를 할 때 두려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내 마음이 만든 두려움이다. 내 마음이 만든 두려움이다. 내 마음이 만든 두려움이다. 이건 가짜다. 내가 만든 두려움이다. 물론 단번에 이겨내긴 힘들겠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많이 나아지더라고. 이 무대에 선다는 게 이 뭐 엔터테이너들, 뭐 가수들, 연예인들, 뭐 배우들 다 긴장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 눈에 익숙해 보이는 거지 100% 편안하게 올라가는 사람 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코미디 무대 올라가기 전에 오늘 내가 쓴 농담이 통할까? 사람들이 웃을까? 안 웃어서 분위기 개판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돈도 못 버는데 이 무대마저 개판 나면 그러면 내 인생은 정말 시궁창이 되겠고 나는 정말 우리 엄마한테 자랑스럽지 못한 아들이 될 거고 내 와이프는 날 더 멸시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근데 그게 다 내가 만든 환상이다, 판타지다. 음, 판타지다. 그러니까 그 판타지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판타지를 계속 가질지 아니면 놓아줄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자, 다음 문장. 내가 좋아하고 당신도 좋아할 만한 것을 만들었어요. 어떻습니까? 당신의 세계관과 더 잘 맞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줄 말이 있나요? 이게 마케팅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조언을 구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깔아뭉개는 아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면서 묻지 말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된 거야. 잘한다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최선을 다하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볼 때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사업이나 뭐 내 코미디나 아니면 내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당신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당신의 뭐 물건이나 당신의 쇼를 선보이고 저 못했죠. 오늘 긴장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좋아하고 당신도 좋아할 만한 것을 만들어 봤어요. 어땠어요? 당신의 세계관, 저는 당신 같은 사람과 더 세계관을 맞추면서 제 공연을 선보이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도움될 만한 뭐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 이 스탠드업 코미디도 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부류가 다 달라요. 만약에 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어떤 팬을 만나면 제가 왜 좋아요? 저는 태우 씨가 이런 코미디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게 저랑 잘 맞았거든요. 저도 그런 코미디 하는 제 모습이 좋았습니다. 제 팬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우리가 서로 그게 아구가 맞으니까 더 그런 쪽으로 한번 잘 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럼 또 다음번에 공연 보러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코미디 이런 농담을 짜봤는데 잘 맞았어요. 당신의 세계관이랑 더 잘 맞으려면 제가 어떻게 이 농담을 이끌어 가야 됐을까요? 요 정도?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만 또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저 또 코미디도 모르고 오늘 처음 왔고 헤헤헤 그냥 재밌었어요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온 사람한테는 사실 조언을 별로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관심도 없고 그냥 즐기러 왔는데. 근데 가끔 되게 생각이 깊고 좀 평론가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갑자기 그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생각나네요. 그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병헌이 거기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열심히 산 캐릭터예요. 자기 신념에 충실히 사는데 그 이병헌 캐릭터가 늘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나가 죽어! 막 꺼져!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인데 결국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집단에서 거부돼요. 얼마나 그 장면이 잘 표현됐는지 안 보신 분들 꼭 보길 바랍니다. 평점 5점을 줬거든요. 5점 만점에. 저는 너무 슬퍼가지고 막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 너무 외로워 보이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저는 단순하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산다고 용서 어느 정도는 받겠죠. 실제로도 심리학적으로도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좀 더 도덕적으로 평가받는다고 해요. 예. 이 심리 검사를 해보면.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는 무조건 좋은 겁니다. 성실함은 최고의 미덕이에요. 어떤
문화에 가서도. 근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산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요즘 들어서 느낀 건 어떤 어른을 만나잖아요. 자기가 진짜 열심히 살았대. 근데 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도 성공 못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그 성공 못함의 기준은 뭐냐면 자기 불만족.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은 근데 잘 안 돼가지고 뭐 이런 신세입니다.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은 안 되고 싶어요. 나는 내가 이 코미디언으로서 실패할 수도 있겠죠. 뭐 엄청 나는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을 끝까지 긍정하다가 가고 싶어요. 니체 영원 회귀 사상. 이 끔찍한 삶이여 몇 번이라도 다시. 니체의 그 말 정말 명언이지 않습니까? 니체의 제가 전기를 읽었는데 이 사람 인생 진짜 끔찍하고 외롭게 살았거든요. 평생 여자도 못 만났고 그 대학 교수로 일찍 임용되긴 했지만 이 사람은 학문의 자유를 찾아서 자기 이리저리 거의 빌붙어서 기생충처럼 살아요. 정말 연금 쥐꼬리만큼 나오는 걸로 정말 검소하게. 근데 자기 글 쓰면서 이 사람 정말 거부도 많이 당했고 무시도 많이 당했어요. 살아생전에. 지금이야 우리가 이 니체 사상으로 행복하게 잘 살지만 여러분도 알아야 될 게 니체가 신을 죽였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위버맨시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신을 죽였다. 근데 우리 인간은 정말 초월적인 존재가 없으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거 알고 네가 신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이다. 그리고 그 신의 모습을 따라가라. 그게 저는 위버맨시 사상의 어떤 중요한 개념이라고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품어놓은 제일 멋있고 제일 섹시하고 제일 사람들한테 정말 섹스 어필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라. 위버맨시. 뭐 어쨌든 자기가 그리는 자기 최고의 이상향이 다 다르니까 저는 그냥 딱 하나로 그 사람의 성공 유무를 판단합니다. 삶의 자부심이 있고 나는 다시 한번 살아도 이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입장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새끼들은 다 찐따 새끼예요. 돈 존나 많은데 나는 젊었으면 당신처럼 꿈을 쫓아가고 싶어요. 찐따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별로 배울 것도 없고 노력한 거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안 되고 싶을 뿐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문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도약이 필요한데 다만 너무 멀리 도약하면 사람들이 뒤따르지 않는다.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야, 여러분들 사람은 퀀텀 점프가 필요해요. 퀀텀 점프. 도약이 필요합니다. 저도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도약이 필요할 거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하는 일에서 이 뭔가 발전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멀리 도약하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다.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대중성과 예술성으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대중적일수록 도약은 없겠죠. 예술적일수록 도약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예술적이면 사람들이 거부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해. 근데 또 너무 대중적이면 사람들이 너무 식상하게 느낍니다. 옛날이랑 똑같네. 저는 한국 영화 대부분이 너무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입맛,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입맛으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대중 영화들. 근데 어느 정도의 약간 실험적인 거, 새로운 방식, 약간의 도약,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재밌더라고. 감동을 받고. 근데 또 너무 실험적인 거를 제가 옛날에 예대 다닐 때 그런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못 보겠어. 힘들어. 너무 실험적이라서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에 좀 새로운 메뉴를 넣을 수 있어요. 뭐 꿀도 넣어보고, 꿀 뭐 한 스푼 넣어보고, 치킨도 넣어보고, 된장도 넣어보고. 그럼 새로운 라면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만 넣어야 돼. 근데 막 갑자기 뭐 꿀로 끓여가지고 거기에 라면 스프랑 섞어서 막 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포카리 스웨트를 물 대신에 끓여가지고 그 너무 도약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못 먹는다니까. 제가 옛날에 배낭여행 다니면서 참 신기한 게 있었어요. 각 문화권마다 못 먹는 음식이 있어. 다른 문화권에 정말 인기 있는 음식들 중에. 우리는 구운 오징어 진짜 좋아하잖아요. 한치나 구운 오징어. 근데 이거 유럽권 애들은 냄새만 맡아도 토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막 제가 구운 오징어 먹고 있는데 유럽 친구한테 줬더니 막 토하려고 하더라고요, 애가. 막 그런 게 있어, 다. 우리 김치 지금이야 한류 열풍이 이래 뭐 정말 엄청나져가지고 한류 열풍 개쩔잖아요. 김치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익숙한 음식이 됐는데 옛날에는 이 김치 마늘 냄새 먹으면 외국인들 막 토하고 춤 뱉고 난리 납니다. 맵다 하면서. 이게 각자 자기 문화권에서 익숙하게 커온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익숙한 방식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거는 필요해요. 우리 김치도 조금씩 홍보했겠지. 처음에 외국인들이 전혀 매워하지 않을 물김치부터 뉴욕에 가니까 물김치 인기 많더라고. 맵지도 않고 김치고 건강해지는 느낌 나잖아. 그 맨날 햄버거만 처먹던 애들이.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애들이 물김치에 익숙해지니까 좀 더 매운 김치. 이제는 뭐 그냥 막 풋고추에 쌈장 찍어 먹는 거지. 처음부터는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외국 음식 중에 익숙하지 않은 거 인도 음식 같은 거 예를 들면 인도 음식도 향신료 세게 넣고 마라탕도 이거 향신료 세게 넣으면 못 먹는 사람 많잖아요. 예. 뭐 익숙한 사람들이야 뭐 거의 중국 맛 비슷하게 내도 잘 먹지만 이 마라탕 처음 먹는 사람들은 한 번에 그렇게 세게 못 먹거든. 조금씩 하면 맛있어. 물론 나는 안 좋아하지만 아무튼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려주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려면 그들에게 개선을 이루는 가장 짧고 직접적인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코미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려면 내 공연을 보고 정말 그냥 즐거웠어야 돼.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효과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또 보러 와요. 재밌었어. 근데 그 효과가 없다. 뭔가 내 삶에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럼 사람들은 안 오겠죠. 여러분들이 뭐 혹시 물건을 팔거나 그러면 사람들한테 정말 가장 짧고 직접적인 어떤 경로, 그 사람이 전보다 나아지는 그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심 있는 사람들 모으기가 힘듭니다. 이런 말도 해요. 아직 패턴을 갖지 못한 사람을 노려라. 기존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설득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패턴을 갖지 못한 사람을 노려라라는 말이 뭔 말이냐? 이거를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문화를 접하다 보면 그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좋아하는 거는 어떤 패턴을 따라요.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뭐 그런 요즘 광고 같은 게 사람들의 그 패턴을 분석해서 추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도 이렇게 뭐 왓챠나 좋아하는 영화에서 내가 높은 별점을 준 것들 살펴보면 어떤 패턴이 있어. 그러면 그 왓챠라는 어플 알고리즘이 내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너 이런 영화도 좋아할 텐데 한번 봐볼래? 막 이렇게 추천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이 패턴을 갖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태어나서 공연이라는 걸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스탠드업 코미디를 봤다. 그런 사람들한테 무조건 다가가서 스탠드업 코미디가 얼마나 재밌었던 건지 가스라이팅을 시켜야 돼. 패턴이 없는 사람은 가스라이팅 시키기가 쉬워요. 이게 말이 나빠서 가스라이팅이지 이제 긍정적인 거 그냥 저희는 이런 공연이고 이게 진짜 재밌는 공연이에요 이러면 그 사람은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게 정말 재밌는 공연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뮤지컬을 봐도 스탠드업 코미디를 비교 중거로 삼아서 보고 노래를 들어도 스탠드업 코미디를 비교 중거로 삼아서 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스탠드업 코미디가 지금 한국에 자리 잡고 있는지 얼마 안 됐어요. 요즘 유튜브로 좀 뜨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패턴이 없으니까 일단 보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보러 오는 사람들은 조금 새로운 문화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이 사람들은 완전 백지 상태야. 그러다가 이제 우리 공연을 딱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막 이런 사람들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공연을 싫어하냐? 뭐 옛날부터 공개 코미디라든지 아니면은 좀 과격한 농담을 싫어하는 어떤 문화 활동을 즐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에 막 좀 낯설어 하면서 별로 못 즐기더라고. 막 욕하거나 막 센 농담하면 사람들이 내가 여태까지 즐겼던 문화 생활들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거는 나랑 안 맞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비교 중거로 삼는 거는 옛날 자기가 봐왔던 방식이니까 우리가 그 패턴에 안 맞으니까 이제 자기 취향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뭐 원래 스탠드업 코미디가 이런 장르입니다. 설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예 취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음식 웬만하면 안 바꾸잖아. 나이 든 사람일수록 그냥 먹던 거 먹잖아요. 그게 편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안 쓰면 손해라고 느끼게 만들면 긴장이 창출된다. 당신은 사람들의 어떤 패턴을 단절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패턴을 가진 사람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려면 완전히 그 사람이 안 쓰면 손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야 돼요. 페이스북이 어떻게 성공했냐? 옛날에 다 싸이월드하고 막 그랬는데 왜 갑자기 페이스북이 성공했냐? 나만 페이스북 안 하네?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페이스북을 깔기 시작했거든요. 자기는 싸이월드 같은 뭐 세이클럽 나이대가 나오죠. 그런 것들만 해오다가 그런 또 패턴에만 익숙하다가
페이스북이라는 새로운 SNS가 나왔는데 막 사용법이 복잡하지. 이게 전문가들 딴에는 쉽게 만들었다 해도 이 처음 쓰는 사람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복잡하지. 그러니까 아씨 뭐 이것도 공부해야 되나? 머리 아픈데. 하기 싫은데. 막 하는데 야, 너 이거 페이스북 아직도 안 해?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요즘 이거 필수야, 임마, 이 병신아. 그러면 이제, 이거 안 쓰면 손해인가?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쓰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긴장이 생기잖아요. 내가 안 쓰면 안 되겠구나. 긴장해야 되겠다. 나 이 평온한 마음에 긴장이. 페이스북을 깔아야 되겠어. 인스타를 깔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면 아예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어떤 패턴을 단절시켜야 됩니다. 예.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좀 공짜 행사는 잘 안 해요. 이 공짜로 뭔가를 주면 사람들한테 긴장이 형성이 안 돼. 공짜니까 그냥 뭐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긴장이 형성이 안 되면 갈망이라는 게 안 생겨요. 우리가 언제 긴장이 생기냐? 내가 저걸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막 그럴 때. 근데 우리가 돈을 쓸 때 보통 심리가 뭐냐? 내가 이만큼 돈을 썼는데 이게 재밌을까 있을까 그러면서 긴장감이 생기고 그게 기대감으로 바뀐다고요. 재밌어야 되는데 제발 티켓값만큼만 나와야 되는데 저 병신 같은 놈들 재미없으니 진짜 가만 안 둔다. 내 소중한 10,000원 반드시 날 웃겨라 이 자밥들아 막 이런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웃길 자신 있거든요. 딱 웃겨주면 좋아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패턴이 새로 생깁니다. 스탠드업 코미디한테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에 10,000원 쓰는 거는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닌 일일까라는 패턴에서 옳은 일이다라는 새로운 패턴으로 내가 기존의 패턴을 단절시킨 거지.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 중요한 거는 정말 사람들한테 웃길 수 있는 정말 잘 쓴 농담, 그리고 그 농담을 살릴 수 있는 퍼포먼스, 그리고 나중에는 티켓값을 올려서 사람들이 나를 갈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김태우 씨 한번. 연예인들 몸값이 높은 이유가 다 그거잖아요. 그 새끼들이 뭐 똑같은 인간인데 뭐 그래 하늘 날아다니는겨 그 새끼들이 그 새끼들이 400살까지 살아? 인간이랑 똑같다고. 근데 희소성을 강조하니까 그 사람들이 갈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보면 뭔가 내가 특별한 것 같고 저도 특별한 거 없는데 그냥 인간인데. 물론 나도 유명 코미디언 보고 싶지. 나한테 특별하니까. 근데 사람들한테는 다 그런 특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갈구하게 되는 그걸 만들면 나도 코미디언으로서 성공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코미디언이 돼서 여기저기 공연해달라고 하면 제가 몸이 하나인데 다 못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더 나를 갈망하게 되고 자연히 내 몸값이 올라가게 되고 생각만 해도 기쁘네. 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접하는 사건과 이야기는 신뢰와 연결된다. 익숙한 것은 정상적인 것이 되고 정상적인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된다. 그러나 마케터들은 매일 이 사실을 잊는다. 제가 원래 SNS를 진짜 오랫동안 안 했거든요. 졸라 쓸데없는 것 같더라고. 그거 시험 맨날 오운환 이러면서. 저는 맨날 꾸준히 운동을 해왔지만 오운환 그딴 태그를 걸고 SNS를 올려본 적이 없어요. 운동했으면 했지. 그걸 맨날 내가 운동을 했다고 인증을 해야 돼? 저런 병신들.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친구들이 내가 뭘 하고 사는지 모르는 거야. 물론 날 딱 외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몸 관리를 한 사람이구나 이 티가 나지만 날 안 본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인스타에 맨날 크로스핏
갈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명언이랑 같이. 미스터 오이시 88이라고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 근데 어쨌든 맨날 그 영상을 올리니까 뭐 갑자기 뭐 오랜만에 친구랑 연락이 닿아도 야, 이 새끼야, 니 요즘 뭐 운동 열심히 하대. 몸 좋던데.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운동을 맨날 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그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뭐 예를 들면 인스타로 서로 알고 지낸 사람인데 오랜만에 만났어. 맨날 운동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난 바로 성실한 사람 이미지 박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좋은지 알아요? 내가 성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 이미지가 그 사람한테 박히는 겁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맨날 노출시켜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김태우란 사람 어떤 사람일까 모르는 존재였다가 저 사람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제가 앞으로 스탠드업 코미디 영상도 계속 올리면 저런 공연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뭔가 이미지가 구축되면서 저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스탠드업 코미디 하면 김태우,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하면 김태우. 근데 마케터들은 뭐 광고 했다가 말고 이런데요. 저는 마케터들 뭐 어떤 일 하는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 꾸준히 하는 게 있으면 한번 노출을 한번 시켜보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거 오랜만에 팟캐스트 올리면 이 새끼 뭐 졸라 안 성실한 새끼네. 뭐 업로드 주기가 있다고야 막 이렇게 생각했겠죠. 사실 저도 며칠 안 올리니까 관성이 생겨서 오늘도 올리기 싫었는데 여러분들의 패턴을 단절시킬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하는 모든 스토리텔링은 반복이 필요하다. 당신이 되고 싶은 이미지 그걸 계속 반복 노출하세요. 그렇다고 또 가끔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적이고 운동 잘하고 성실하고 잘생겼고 옷 잘 입고 이렇게 다 뭔가 다 강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 한두 가지를 반복 노출시키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인정하게 될 겁니다. 시장은 반복이 신뢰로 이어지도록 훈련받았다. 충분히 반복하기 전에 그만둬버리면 신뢰를 얻을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계속 반복을 해야지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반복 안 하면 신뢰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SNS와 그리고 이 팟캐스트도 최대한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네. 현명한 마케터는 처음부터 검색할 가치가 있는 서비스나 제품을 만든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들 뭔가 시작할 때 이게 진짜로 가치가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나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가치가 있나? 스탠드업 코미디가 사회에 가치가 있나? 저는 그냥 이 스탠드업 코미디가 사람들한테 자유로움을 준다 생각해요. 이 사고의 자유로움, 상상력, 그리고 웃음까지 주죠.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는 거는 그 순간의 걱정과 근심을 잊을 수 있게 하잖아요. 예. 저도 이 웃음을 통해서 많은 힐링을 받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전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 저 자신을 팔 겁니다. 예. 퍼스널 브랜딩을 하겠다는 거죠.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제대로 찾으려면 당신과 당신이 만든 것에 충분한 관심을 가져서 당신의 이름을 입력해야 된다. 사람들이
당신을 제대로 찾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게 계속 SNS에 노출시켜야 하고, 아, 나 진짜 우울한데, 좀 웃고 싶다. 내 인스타 친구 중에 김태우 씨 있었지? 스탠드업 코미디언. 그 공연이나 한번 보러 가볼까? 재밌어 보이던데. 이렇게 해서 스탠드업 코미디언 김태우 이름을 검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러면 DM 보내겠죠? 안녕하세요, 제가 우울해서 그런데 공연 보고 싶어요, 웃고 싶어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당신의 근심 걱정을 완전히 해소할 그런 정말 웃음 처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하하. 오시지요. 저희 공연장에 오시지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꾸준히 일을 진행해 나가면 저는 제 분야에 잘 할 자신이 있습니다. 가끔 그 마케터들이 졸라 싼 가격을 강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저렴한 가격은 좋은 아이디어가 다 떨어진 마케터들의 마지막 피난처일 뿐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싼 가격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능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 옛날에 이런 또 어디지 저기 미국의 벤처 기업가들이 그 많이 하는 실리콘밸리, 거기에서도 양복 입고 다니는 새끼들은 투자하면 안 된대요. 만약에 CEO가 투자 설명회를 왔는데 양복 입고 왔다. 그러면 그 새끼한테 투자하면 안 된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진짜 바쁜 이 벤처 정말 바쁘고 정말 좋은 기업은 그런 양복 갖춰 입을 시간도 없어. 그냥 빨리 청바지 입고 와야 돼. 스티브 잡스처럼 청바지에 목티 입고 빨리 와서 제 이런 제품 만드는데 할 거면 말든지 씨발 나 바빠 빨리 일하러 가야 돼. 지금 너무 머리 아파 이러고 빨리 가야 된다고. 시간이 금이야 그 사람들한테. 근데 양복 입고 막 머리하고 막 뽐지기고 왔다. 요즘 최신 유행하는 옷 입고 왔다. 그런 사람한테 투자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은 그냥 능력 없는 마케터들의 마지막 피난처. 그 싼 게 비지떡이라고. 저는 그래서 공연 티켓 값도 너무 싸게 안 가져가려고요. 예.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뭐 5,000원 막 이렇게 했는데 좋은 마케팅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장사가 안 된다고 가격을 낮춰야 되나? 물론 정말 여러분들이 마진을 덜 먹어도 괜찮으면 낮춰도 되는데, 지금도 이거 수익도 힘든데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허리띠 더 졸라 맬까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말입니다. 차라리 좀 더 프리미엄 쪽으로 가보자고요. 예. 다른 거 사람들이 왜 안 올까? 뭘 두려워해서 내 가게에 안 오는 걸까? 내 제품을 안 사는 걸까?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느새 벌써 58분. 네, 제가 이제 1시간 미만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녁에 공연을 하고 있어요. 혹시나 제 코미디 공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아트지트 코미디 클럽 검색하시면 됩니다.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해 있고, 혹시나 뭐 팟캐스트 김태우 씨 팟캐스트 듣고 왔다 하면 제가 공연비는 면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1인 1주문. 네. 앞으로도 뭐 더 더럽고 더 상스러운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제 얘기 듣고 껄껄껄 웃으실 거 있으면 웃고, 뭐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들은 한번 써먹어 보시고, 뭐 어쨌든 쉽지 않은 삶, 쉽지 않아요 삶 사는 게. 하지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또 좋은 날도 오니까 힘내봅시다. 예. 졸라 이런 멘트 하기 싫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니까 우리 힘내야 돼요. 같이 손잡고 키스 한번 합시다. 다음에 만나면 남자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굿럭.